지금 이 자리 이미 수익 구간 다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보고도 못 들어간 사람, 그리고 못 먹은 사람, 다시 한 번 더 놓여진 수익 구간 또 한 번 놓칠 가능성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좋아 보일 때 들어가면 이미 늦고 불안할 때 들어가야만 맞아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PPI 터지고 연준 발언 나오게 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떨어진다, 앞으로 유동성 더 줄어든다, 이러한 흐름들 등장하자마자 시장은 바로 아래에 있던 유동성들 먼저 정리를 해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건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수익 구간을 내어주는 하락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매집 매물대가 결국 무너지게 되면은 밑에 유동성들부터 같이 먹으러 간다. 그게 바로 우리의 숏 자리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간까지 정확하게 내려온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반등이 끝난 자리, 이번에도 똑같이 눈앞에서 수익 구조 놓치기 전에 확신으로 버티기보다는 기회가 나왔을 때 짧고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노려봐야 될 그 자리는 바로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자, 결국에는 유가 상승분이 전부 다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그 모든 흐름들에 대한 대비를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흐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수익 구간 정말 눈앞에서 또 한 번 놓칠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수익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자리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갈 예정이니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시작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장을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물가가 다시 올라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하락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쟁 리스크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것들을 총합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단기 악재 구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입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비트코인은 유동성 흡수의 구간들을 훨씬 더 거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결국에는 이 매집 매물대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은 이 하방에 있던 유동성들을 먹으러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숏 타점 같이 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물론 지금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는 라이징 웨지 패턴 특성상 이 최근 단기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웨지 패턴의 상단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한 모습들은 보여줬는데 결국 가격이 다시 패턴 안으로 복귀했다라는 건 이 돌파 자체가 거짓 돌파, 한마디로 휩소였고,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 패턴 안에서는 차트의 특성상 어떠한 흐름 나온다? 중단선까지는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쏟아져 내릴 가능성 높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4시간봉까지 같이 함께 확인을 했었을 때 이 부근의 비트코인의 4시간봉 기준 200일 이평선까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까지에 대한 하락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내용이 있었죠. 이 지금의 비트코인 자리 자체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하락분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둬도 반드시 분할 매도에 대한 원칙들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매집 매물대 무너져서 저항 받았을 때 같이 실시간으로 진입 진행하며 이 매집 유동성 물량들이 쌓여있던 FVG 하단선에서 저희가 1차적인 익절 진행했고, 자, 2차 익절 어디서 진행했죠? 바로 이전 눌림목 하단 구간에서 전량 익절하여 안정적으로 저희는 수익의 기회들을 같이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하락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분이 더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때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들로 저희가 같이 준비했었습니다. 자, 근데 납두면 더 갈 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한 의문들 드셨던 분들 계실 텐데, 자, 이런 자리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익절했던 자리들에서 중간중간 반등 신호가 나왔던 모습들 확인 가능하시죠? 이 자리를 딛고 일어서기 위한 움직임들, 다시 한 번 더 올라서기 위한 리테스트를 거쳤지만 결국에는 올라타지 못하고 지지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분들이 등장했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0% 무너진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맞춘다면은 저는 이제
이제 점집을 차리러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서 들고 있었다가는 안정적으로 잡고 가던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구간들이 분명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더 갈 수도 있는데 이 생각 하나 때문에 리스크를 키워가면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FOMC 발표까지 이어지고 추가 하락분이 나왔는데, 따라서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 하단선 이탈에서 저항 받았을 때 새롭게 다시 재진입하여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었던 최대 하락 구간까지 정확하게 도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익절을 한 뒤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재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이 욕심을 버린 채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춘 대응들을 함께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들을 저희가 이번에 얻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다만 이런 장들은 우리가 기준들을 확실히 정해놓는다 한들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사실입니다. 자, 물론 제가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긴급 상황들 안내드리긴 했었지만, 이 유튜브로 전달될 수 있는 실시간 상황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보니 저는 스터디룸 통해서 제 관점들을 메모장처럼 바로바로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리딩방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면서 저도 같이 보려고 남겨놓는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구경해보셔라 하고 같이 오픈해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따라서 나도 가서 함께 구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메모장처럼 올려드리는 곳들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게끔 전부 다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흐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 자, 이러한 분석 영상들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구독 버튼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눌러주셨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헤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비트코인의 시장이 직면한 문제들, PPI 쇼크, 중동 전쟁,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까지,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오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집중력 조금 더 끌어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방 압력들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유, 바로 물가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거의 2배 수준의 충격적인 수치가 등장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되냐면은, 이 결국에 기업의 물가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기업들도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도 그 물건들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에 대한 CPI도 동반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졌다. 그럼 이제 돈이 풀리지 않네? 유동성 랠리 어렵네? 이렇게 되니까 하방 압력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게 된 건데요. 자, 그런데 특히나 지금 우리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 유가 폭등의 시기가 언제였죠? 바로 2월 말부터 3월 초에 유가 폭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되었던 PPI 같은 경우에는 이 아직 유가 상승분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영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PPI, 그리고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지금보다 더 나쁘게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큰 거시경제적 리스크, 이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조금 특이하게 우리가 단기와 중장기를 조금 나눠서 구별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시장의 공포 심리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물가까지 좀 함께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역시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 좀처럼 시원한 상승들이 크게 나와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걸 중장기적인 입장까지 우리가 딱 가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법정화폐에 대한 가치들이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및 국가의 신뢰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디지털 금의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 해지 수단으로 재조명받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위험성이 훨씬 더 큰 이유,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때문입니다. 현재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최악의 조합들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 이 흐름들이 길게 유지가 되면 될수록 이 주식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하락하는 시나리오들이 현실화가 가능해지는 시점으로 갈 수 있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아직까지 방향성들을 제대로 찾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께서 뭐 댓글로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거는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이렇게 화를 내신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 롱도 털고 숏도 터는 장에서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준비해놔야지 이 방향성 홀짝 게임에만 목숨을 걸었다가는 우리도 같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전략들을 지금 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레버리지의 함정이라고 이 방향을 잡기 어려운 구간들에서는 이 레버리지가 커지면 커지게 될수록 그 변동폭들이 크게 등장을 해버리니까 이 자산 서면의 지름길로 갈 수 있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혼자서 매매를 좀 진행하신다면은 레버리지를 크게 잡지 않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환경들이 지속되고 결국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해지 전략들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자산군들이 동시에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구조들의 이해 그리고 현 구간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준들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맞춰서 반응 체크해서 기회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따라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절대적으로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지지 저항 라인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두고 이 지지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진입을 해서 소폭 받는 시 욕심내지 않고 익절하고 마무리를 하고 나오고 추가 상승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재진입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숏포지션 역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죠. 이 저항 구간 도달 시 짧고 빠르게 진입을 해서 이 역시도 목표가 터치했을 때 빠르게 나오고 추가적인 하락분에는 나오고 나서 우리가 재진입을 노려봐도 절대 늦지 않는다. 자, 그런데 만약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미 움직인 가격들을 뒤쫓아가기 시작한다라든지 이 변동성에서 더 큰 돈 노려보겠다고 레버리지를 막 50, 100 이런 식으로 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간다라는 확신으로 올인하셨다가는 이 정말 그 길이 곧장 대형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원칙들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지금부터 그래서 차트에서 그에 대한 기준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예정인데 자, 나는 여기서 기준들 잘 잡아가지고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들로 안정적인 기회 여러 번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 가득 담아서 댓글로 기회 두 글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상에 보여지는 기준들 같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단두대 위에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비트코인 청산 이틀맥 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결국 이 70K대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순간 하방에 몰려 있었던 청산 물량들이 시장가로 터지게 되면서 그에 따라 하락분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재 이 70K대를 사수하려는 움직임 강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 하단과 이 패턴의 중단선 사이에서 횡보가 길어질 가능성 또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횡보를 빼놓고 딱 두 가지 시나리오들 함께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 70K대를 지켜낸다라는 것들로 가정을 해보자면은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인 상승 파동을 우리는 노려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깐 비트코인의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200일 이평선까지 같이 함께 확인을 해보셨을 때 현재 200일 이평선까지 뚫고 내려왔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200일 이평선 위로 안정적으로 안착해서 지지를 받아준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진입 타점 잡아서 단기적으로 일본 기준의 일목구름 하단까지 목표가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추가 상승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4시간 봉 기준으로 보여지고 있는 FVG의 하단선 이 자리까지 돌파해서 안착받았을 때 재진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진입 타점 잡아서 일목구름 하단에서 익절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저항받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포지션 스위칭에서 숏 타점 잡아가지고 목표가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볼 수 있다? 이 중단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 부근에서 1차 익절, 중단선에서 2차 익절로 두 번의 기회들을 나눠서 또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세워볼 수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현재 비트코인의 마지노선 부근 이 70K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시나리오와 함께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70K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붙잡아 볼 수 있는 큰 쇼타점의 기회가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언급드렸던 내용이었지만 지금으로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이 70K대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이 69K의 매집 매물대 유동성들을 먹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르게 쏟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69K대 매집 매물대도 같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어제 오전경 나왔던 뉴스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은 현재 비트코인 69K 때 40억 달러의 청산 물량들이 잡혀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엄청난 청산 물량들이 한꺼번에 터져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그만큼 매도세가 강력하게 등장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최대 하락분은 우리가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 바로 67.3K 부근대까지도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 어디가 무너지면 70K대가 무너지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숏타점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큰 숏 포지션의 기회가 열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었고,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 무너져 내렸을 때 진입은 했는데 우리가 무작정 이 자리까지 끌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69K 매집 매물대 터치했을 때 전량 익절하고, 이 자리에서 반등들이 일어나 주는지 아니면 결국 이 자리까지 터뜨리고 내려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재진입하셔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 흐름들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욕심보다는 내가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들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들은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 안내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이러한 지지저항선들, 이 영상만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영상에서 보신 지지저항선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링크를 전달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꼭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는 거 기억 부탁드리면서, 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복분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이 지금 상황에서 나눠볼 수 있는 시나리오 두 가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결국 두 가지 시나리오들만 우리가 잘 참고를 해준다면은 위든 아래든 수익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현재 상방으로는 훨씬 더 보수적인 수익 구간들을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방으로도 큰 욕심보다는 리스크 관리 같이 진행해 주시면서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들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분석 내용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